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3년이 됐습니다. 이런 바탕에 한중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단법인 한중문예진흥원입니다. 이 시간엔 김동신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단법인 한중문예진흥원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 한중문예진흥원은 사단법인이고요. 비영리로 해서 설립이 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목적으로는 동방 성장을 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그다음에 의료 사업 지원, 조성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제일 큰 모태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를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디어 사업부하고 컨텐츠 사업부, 교육 사업부가 있는데요. 컨텐츠 사업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월드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 미디어 사업부는 한중문예라고 저희가 잡지를 이번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중 간의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는 민간 교류로서 한국하고 중국의 어떤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중문예진흥원이 이제 설립된 지 벌써 이제 11년째잖아요. 한국과 중국의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먼저 그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 성마다 문화가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게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청해성에 문화 사절단이 왔다가 갔는데요. 거기만 하더라도 소수민족이 한 일곱 군데나 되기 때문에 각각 굉장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각 그 성마다의 어떤 문화를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그 성마다의 문화를 이해해서 저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성마다 저희가 문화사절단을 추청을 해서 같이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고, 올해도 그런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교류를 몇 건을 해서 큰 성과를 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교류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호커들도 오고 저희 문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단체에서는 이런 문화 공간을 앞으로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좀 의견이 맞으시는 분들을 해서 투자도 받고 해서 그런 공간을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후보지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 그 앞으로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한중 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제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지향을 하는 거는 한중 간의 어떤 그 협력 관계,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우위적인 관계로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라는 키워드,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같이 갈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요건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화로서의 교류가 선행이 되어야 그 중국 분들의, 한국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로 합쳐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예술에 대한 단체가 그냥 단순한 문화예술의 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뭐 통일을 앞당기든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의 동반적 형성 관계에서 우위를 다져서 또 더 나은 국가를 형성하든지 간에 어떤 문화로서 대한 교류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어떤 길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가 됐던 뭐 공공성이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됐던 그걸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의 문화는 우리가 아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벤처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창조에 대한 자기네 직업에 대한 창조잖아요. 그것도 전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직업들이 국한돼 있고 뭐 이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외에 실질적으로 그 외에 어떤 파생되는 그런 직업군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고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생기듯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5월 달에 그 스타트업 콘텐츠 창업 박람회라 그래서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발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점 사업으로는 그 청년들에 대한 스타트업 콘텐츠 문화 진흥에 대한 부분을 중점 사업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한중 교류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문화에 대한 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뭐든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유혹커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그게 국가에 대해서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혹커들이 왔을 때 저희 그 명동이나 이런 데도 갔을 때 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 오는 한국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시민에 대한 의식을 각자 개개인이 고취시켜가지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개개인이 조그만 행동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시민의 의식으로 고취돼서 중국하고에 대한 어떤 문화 교류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작은 성과들이 큰 성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라는 것이 꼭 단체에 대한 교류뿐만이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어떤 시민 의식을 잘 갖고 조그만 행동을 하는 것이 곧 그게 나라에 일조하는 것이고 한중 간의 문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시민들도 한 중국에 있는 유혹커들이 오셨을 때 좀 눈여겨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단체의 교류가 있을 때도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의식도 가져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중문예진흥원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의 첨병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